10만원 중반대에 걸쳤을 때 가장 좋은 일이 뭐냐? 도요에 바로 잠깐만 생각이 안 났어. 베이트리를 사고 싶은, 베이트리를 사려고 하는 랑린이 친구들을 위해서 제가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요, 오늘 해볼 이야기는 베이트릴, 그것도 입문자예요. 베이트리를 쓰려고 하는, 혹은 그 다음 발자국을 내드리려고 하는 그 친구들이 꿀팁패스를 보고 베이트리를 구할 때는 이 정도는 좀 생각을 하고 구해야겠다라는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사실 베이트릴 입문자가 처음에 시작을 하거나 많은 비용을 투자하지 않는 베스낚시, 루어낚시에 이 딱 맛만 딱 보고 있는 친구들 입장에서는 제일 중요한 건 뭐니 해도 가격입니다. 이게 가격이 비싸면 이게 도저히 살 엄두가 나질 않아요. 너무 낮은 가격대들 3만원, 4만원, 여기에는 이제 중국산 친구들이 포진하고 있죠. 그 일들도 뭐 한두 번 쓰고 체험판으로 사용하는 데에는 그렇게 무리가 없다라는 게 제 생각이에요. 왜냐면 이게 브레이크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이 대충 구현을 해도 어느 정도 수준까지는 잘 작동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구성에 조금 문제가 있을 뿐이지 사실 퍼포먼스는 초심자가 대단한 낚시를 하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대충 적당한 무게의 루어를 던지고 적당한 루어들을 던져서 적당하게 고기를 낚아오는 데에는 3, 4만원짜리 중국산 그냥 묻지마리를 사용하시는 것도 괜찮아요. 근데 거기에서 조금 올라와서 중복 투자를 하지 않겠다 라는 말을 딱 먹으면 그때부터는 뭔가 가격이 조금 올라갑니다. 조금 올라가서 10만원 중반대에 딱 걸치는데요, 10만원 중반대에 걸쳤을 때 가장 좋은 일이 뭐냐? 도요의 우라노입니다. 도요의 우라노가 정말 그냥 그 가격대에서는 패왕이에요. 물론 시마노 제품을 유통하고 있는 윤성이나 아니면 다이와 제품을 유통하고 있는 다이와에서 이 릴들을 갖고 와서 조금 저렴한 가격에 국내에 유통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는데 생각보다 그 물량이 빨리 소진이 되고 그리고 오픈마켓에서 이렇게 많이 판매가 되더라도 판매 기간이 짧아서 지금 내가 정작 필요해서 구하려고 하면은 못 구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한 18만원, 17만원 그렇게 제가 구매했던 릴이 있죠. 바로 이 크로나크 MGL 시리즈인데 이 친구도 뭐 되게 저렴한 가격이 20만원 초반대에 구했는데 시마노 릴 치고는 상당히 고급 기종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는 되게 저가에 유통이 됐었죠. 좋아서 여러 개를 샀었는데 지금 구할 수가 없어요. 워낙 오래되기도 했고 그런 일들이 생각보다 마진율이 좋지 않았던지 뭐 회사에 어떤 이유가 있었겠죠. 오랫동안 유통이 되지 않더라고요. 그런데도 국내 시장에서 안정적으로 좋은 퍼포먼스를 보이는 10만원 중반대의 릴이 있다. 그게 바로 도요의 우라노입니다. 그냥 그 레벨에서는 패왕이에요. 도요 PPL 아니고요. 도요 홍보 아니고요. 도요 광고 아닙니다. ATG몰에서 릴도 판매하고 있지 않아요. 그냥 오늘 아주 주관적으로 얘기를 해보는 건데 도요 릴이 확실히 10만원 중반대에서는 그냥 패왕이다. 근데 이제 그 뒤로 넘어가면 일명 흔히 이야기하는 릴 3사, 3파전의 구도가 딱 벌어지죠. 바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 시마노와 그리고 이 친구 다이와 그리고 한국의 자존심 도요, 이 세 개의 릴이 이제 자존심 싸움을 해도 될 정도로 팽팽한 구도인데요. 사실 도요릴은 최근에 들어서 최근 한 10여 년 사이에 엄청나게 발전을 해서 이제 한 축을 담당하게 된 거고, 예전에는 다이와 시마노의 양강 구도의 센터에 누가 있었냐면 아부가르시아가 있었죠. 아부는 라이프다, 인생이다, 그 친구가 있었는데, 제가 베스마스터나 뭐 외국 영상들을 보면 아부를 여전히 외국에서 정말 잘 판매되고 있거든요. 뭔가 국내에서는 유통이 뭔가 지지부진해지면서 그때 뭔가 혜성같이 등장한 이 도요, 이 도요가 20만원 이상, 그러니까 뭔가 고급 기종들의 시장을 세계 회사가 현재는 3분하고 있지 않나. 약간 유비관우 장비, 위나라 총나라 오나라 같은 느낌이다 라는 생각이 좀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이 새 브랜드의 어떤 메타를 보면 이 시마노 릴들은 제 생각에는 예전에는 좀 달랐는데, 요즘엔 예전에 그러니까 기술 이런 느낌이 있었는데 최근에는 어떤 섬세함과 부드러움, 그쪽에 투자를 많이 하는 것 같고요. 그런 면에서는 아주 정점을 이뤘지만 무게라는 면에서는 아주 실망스럽다. 왜냐면 5, 6년 전에 나오던 릴들을 보면 무게도 잡은 릴들이 상당히 많았거든요. 무게라는 건 조금 포기를 하고 섬세함과 부드러움에 끝을 봤다 라고 생각이 들고, 요즘 다이와 정말 인기 좋죠. 이게 요즘 다이와 인기에 진짜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예전엔 스티즈였다면, 정확하게는 예전엔 스티즈와 질리언이었다면 요즘에는 질리언과 스티즈가 아닐까 싶을 정도로 질리언의 이 어떤 퍼포먼스가 정말 대단하고 사용자들의 만족도도 높은 다이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이와는 요즘 견고함과 그리고 신뢰성, 이걸로 소비자들을 유혹하고 있지 않나 싶어요. 그리고 한국의 자존심이죠. 우리의 도요.
우리 도요는 사용자 편의성이 정말 좋은 릴이에요. 제가 조금 이따 말씀드릴 건데 이 릴을 선택을 할 때 이 스풀의 크기라든지 릴의 크기라든지 스풀의 깊이, 기업이 이런 것들을 정말 세심하게 선택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을 내가 바디를 선택을 하면, 모델을 선택을 하면 이 스풀의 어떤 깊이라든지 그걸 이용을 해서 라인이 감기는 양을 조절하고 바디에 따른 기업이들도 여러 개가 다 준비가 돼 있어서 내가 뭔가 릴을 좀 커스터마이징 한다는 느낌으로 구매할 수 있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작년 가을에 내 돈 주고 처음 사봤는데 아주 만족하면서 쓰고 있습니다. 나이가 30이에요. 그래서 제가 느끼는 건 도요라는 브랜드는 뭔가 대중성 그리고 사용자 편의성이 좀 강조되고 있는 브랜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그래서 내가 릴을 사기로 딱 마음을 먹었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중국산 릴도 아니고 뭐 저가형이 아니고 조금 높이 본다, 가격이 좀 어느 정도 있는 걸 본다 라고 생각을 했을 때 그 릴을 사서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여러분? 릴을 사서 대거로 낚시를 해야 돼요. 그래서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릴을 쓰는 게 중요한데 아유 비싼데 못 쓰는 게 있냐? 못 쓰는 게 아니고요. 내가 갖고 있는 로드와 릴의 어떤 밸런스가 맞지 않으면, 그러니까 내가 로드는 헤비로드를 갖고 있는데 릴은 6파운드를 한 40m밖에 못 가는 릴을 갖고 있다. 이러면은 전혀 이 둘이 전혀 어울리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헤비로드는 대충 한 16파운드 전후한 라인을 많이 쓰니까 그래도 16파운드 라인이 한 70m에서 100m는 감겨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어느 정도 스풀의 폭과 깊이가 받쳐줘야 된단 말이에요. 스풀이 뭐냐면 여기 이렇게 라인 감겨있는 이 부분이 스풀이에요. 이 스풀의 폭과 깊이가 받쳐줘야 되는데 그런 폭과 깊이를 나타내는 게 회사마다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50번, 100번, 150번, 1000번, 1500번 이렇게 설명을 하기도 하거든요. 근데 그런 건 사실 큰 의미가 없고 권사량이라고 쓰여 있어요. 그래서 권사량이 16파운드 몇 미터, 12파운드 몇 미터 이렇게 적혀 있는데 그 권사량을 보고 내가 사용하려는 대충 로드가 이 정도 무게의 로드를 던지니까 미디엄이라면 12파운드 100m는 감아야지, 헤비 로드라면 16파운드 한 100m는 감아야지, 이런 식으로 릴의 스풀 크기 그리고 그 깊이를 조금 생각을 하셔가지고 구매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게 어떤 릴의 스풀의 릴의 크기라고 생각을 해서 크기를 결정했으면, 두 번째는 무게입니다. 릴이 많이 무거워지면요 갖고 있는 장점이 있어요. 장점은 튼튼해집니다. 최고예요. 무거운 건 그만큼 튼튼해지죠. 근데 가벼우면 그만큼 튼튼함은 조금 버릴 수 있지만, 내가 낚시를 할 때 하루 종일 들고 있으면 무게가 한 50g 정도 차이 나면 피로도가 상당히 차이가 나거든요. 그리고 뭔가 예민하게 낚시를 할 때에도 가벼운 릴이 갖고 있는 섬세한 낚시 그리고 예민한 낚시, 주로 업낚시가 되겠죠. 그런 낚시를 할 때 가벼운 릴이 갖고 있는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릴을 또 가벼운 걸 굳이 선택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대신에 가벼움을 선택하면 여러분 가격이 조금 올라갑니다. 튼튼함을 선택하면 그렇게 많이 오르지 않아요. 그래서 가벼움을 또 한 가지 옵션으로 생각할 수 있고, 그리고 나서 최종적으로 그래 내가 어느 정도 무게도 알겠고 이것도 알겠어. 근데 마지막으로 선택하는 게 있죠. 친구가 그래서 이래서 뭐가 좋겠니? 그래 질리언 사, 그래 우라노 사, 그래 라이거 사, 이렇게 됐어요. 내가 사러 갔는데 마지막에 내가 좌핸드 우핸드까지 해가지고 자 이제 고릅니다 하고 살려고 마지막에 딱 누르면 뭐가 나오냐면 기어비가 나와요. 기어비는 6점대를 기준으로 6점대가 보명성이 높고 6점대는 일단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하고 고르시면 크게 틀리지 않습니다. 왜냐면 6점대로는요 웜도 던질 수 있고요, 어느 정도 저항감이 있는 크랭크 베이트도 던질 수 있고, 블레이드가 적당히 큰 스피너 베이트도 던질 수 있고, 그리고 저크 베이트를 사용하는데도 큰 문제가 없어요. 이 정도면 사실 채터 베이트도 문제가 없고, 제가 생각하기에 이 정도면 거의 다 커버가 된다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내가 정말 요 릴로는 웜낚시만 할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든다면 그때는 조금 더 높은 기어비 7점대나 8점대를 사용하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왜 그러냐면 그거는 라인을 빠르게 회수해서 다시 캐스팅하고 또 빠르게 회수해서 내가 다시 캐스팅하는 형태의 낚시를 할 때 유리해요. 그리고 내가 만약에 조금 좀 묵직한 스피너 베이트라든지 아니면 립이 좀 길어서 좀 어느 정도 깊이 파고드는 크랭크 베이트, 그런 친구들은 무겁기 마련이잖아요. 그런 걸 많이 던진다라는 사람은 조금 기어비를 낮춰서 5점대 혹은 4점대 후반에 릴을 사용을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면 그 정도 되는 기어비를 사용을 해야 내가 일단 편합니다. 몸이 그렇게 크게 힘들지 않아요.
왜냐면 고기업 릴로 그걸 감아보잖아요. 그럼 그때 바로 아실 수 있습니다. 고기업 릴로 감으면 정말 힘들어요. 예, 그래서 내가 좀 편해지기 위해서 그렇게 사용을 하면 조금 낮은 기업일을 사용을 하면 저항감이 있는 루어들은 좀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뭐 기업이까지 선택을 했어요. 그리고 크기와 무게까지 전부 선택을 하면 나한테 적당하게 맞는 릴을 구할 수 있지 않나 싶어요. 그러면 무조건 뭐 내가 가벼운 업낚시를 할 거면 엄청 가벼운 릴에 작은 릴에 그리고 비싼 릴을 써야 되냐 이렇게 물어보실 수 있거든요. 근데 그건 또 다릅니다. 내가 어느 정도 가격은 좀 타협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좀 가격을 타협을 좀 많이 보려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무게를 조금 양보하고 그리고 기업이도 조금 양보하고 그리고 다른 어떤 크기도 이런 것도 양보하고 캐스팅 능력이나 뭐 이런 나의 어떤 집중력을 키우는 방법도 있으니까 꼭 릴을 가격만 보지 마시고 이런 어떤 퍼포먼스만 또 보지 마시고 그리고 어떤 나의 사용 목적에 맞춰서 릴을 잘 고르시는 게 최고의 방법이 아닌가 싶어요.